김은국. 대한민국의 가수이자 방송인이다. 서울 종로 남원상가에서 하루하루 벌어먹는 무일푼 밴드로 음악가 인생을 시작했다. 당시 밴드 이름은 오대장성으로 김은국은 밴드의 드러머였다. 라디오스타에서 한 회고에 따르면 어머니가 말하길 갓난아기 때부터 젓가락으로 식탁을 리듬감 있게 내리쳤다고 하며 예능이나 라디오에서 이 드러머 시절 이야기로 가끔 개그를 친다. 1985년에 서라벌 레코드사에서 이 집을 내고 본격적으로 데뷔했다. 1988년 2월 15일 MBC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인간시대 정아의 겨울 1위 편에서 불치병에 걸린 소녀를 다루었는데 작곡가인 그 소녀의 아버지와 친분 있는 무명 가수로 처음 TV를 탔다. 김은국은 그 에피소드에서 그 소녀를 격려하기 위해 정아라는 노래를 자작해 불렀다. 그 이후 이것 덕분에 TV의 신인 가수로 출연하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상당히 조용한 분위기의 발라드로 김은국의 대표곡인 호랑나비와는 정반대의 분위기이다. 김은국은 늘 무대에서 담담한 표정의 분위기 잡고 통기타를 치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 안타깝게도 그 소녀는 1990년경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1989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 출연한 영상. 참고로 1989년 당시 그의 나이 30세. 이런 사연으로 방송을 타게 되었지만 그를 스타덤에 오르게 한 것은 상당히 컬트적 느낌이 나는 댄스곡 호랑나비다. 호랑나비라는 노래 하나로 가요톱 10에서 골든컵을 수상했으며 이후 그가 마르고 닳도록 예능에서 우려먹는 10대 가수 자리에 올랐다. 이후 어린이 영화반달라면으로 심영래와 함께 어린이계의 아이돌 자리에도 당당히 오르기도 했다. 이때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하면서 예능인으로도 이름을 알리게 된다. 흔들흔들 그 당시의 분장 자체가 꽤나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타잔 복장을 하고 노래를 불렀다. 호랑나비와 같은 앨범에 수록된 후속곡으로 흔들흔들도 나름대로 히트를 쳤으며 이게 그의 몇 안되는 CF 출연의 소재가 된다. 바로 삼립식품에서 런칭한 흔들흔들과 호랑나비와 관계된 후일담이 있는데 원래 이 노래는 김은국을 위하여 작곡된 노래가 아니었다. 논개로 유명세를 탄 이동기가 1985년 발표하였는데 별로 인기를 얻지 못했고 이후 김홍경이란 가수가 1987년에 리메이크하였다. 하지만 두 번 모두 알려지지 못하고 묻혔던 곡을 김은국이 리메이크하자 비로소 알려졌다. 59년 왕심이 1992년 다음 앨범에서 59년 왕심리를 발표했는데 호랑나비와는 달리 제법 세련되고 지극히 제대로 된 콘셉트의 명곡이어서 꽤 호평을 받았다. 어느 정도냐면 이 노래를 처음 접하는 사람 중에는 김은국 노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정말 김은국이 부른 게 맞냐? 는 반응도 있을 정도다. 물론 김은국답지 못한 노래라고 까는 컬티스트들도 존재한다. 물론 이 노래도 처음부터 김은국이 부른 노래가 아니다. 원래는 가수 김남화가 1987년에 왕심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노래로 김은국의 곡과 비교하면 가사 일부가 다르다. 이 곡은 스테디셀러의 표본이기도 한데 가요 톱10의 10위 안쪽을 히트곡이라고 판단하던 그 당시에는 히트곡으로 인식이 되지 않았다. 왜냐면 15, 30위권에서 몇 달을 버틴 노래이기 때문이다. 이 정도 성적은 빌보드 연말 차트로 환산하면 연말 순위 20, 30위 정도는 충분히 된다. 짧게 1위를 했던 노래들의 최고비 이 정도이니 얼마나 가늘고 길게 갔는지 알 수 있다. 동년도에는 한국, 미국, 프랑스 합작 애니메이션 털보 아저씨와 꾸러리들의 주제가를 불렀다. 내게 사랑이 오면 59년 왕심리에 이어서 1993년 김은국은 또 멀쩡한 노래이자 몇 안되는 히트곡인 내게 사랑이 오면을 발표한다. 골든앨범을 제외하면 4집 타이틀곡이지만 트로트이자 멀쩡한 노래라서 인터넷 사용층에게는 인지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노래들로 다시 한번 히트를 치고 베스트 앨범까지 내면서 1993년까지 가수 인생 최절정기를 달리던 도중 1993년에 김건모의 레게곡 핑계가 큰 인기를 끌자 나도 레게곡으로 한번 떠보자며 성인들을 위한 레게 음악을 모토로 타이틀곡으로 레게 파티를 내세운 앨범인 라스트 레게를 1994년에 내놓게 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레게 파티 첫 시연 당시 레게 파티 당시 앨범 재킷에 터번을 쓰고 춤을 추는 사진을 걸어 향후 무식객으로 한 획을 그을 것을 암시하기도 했다. 레게는 자메이카의 음악이지만 참고로 이 레게 파티에서 랩 파트를 피처링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룹 룰라의 리더 이상민이다. 물론 이때는 듣보잡 신인 시절인지라 앨범에 피처링 이름도 올리지 못했다. 여담으로 당시 앨범 발표 직후 일요일 밤에 등에서 홍보를 했는데 위 앨범 자켓과 동일한 중근동 스타일 복장의 신발은 중고등학생들이 신고 나오면 실내화를 신고 나왔다. 왜 실내화를 신으셨죠? 라고 진행자가 묻자 이상비용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신발에 쓸 돈이 안 남았다. 며 너스를 떨었다. 이렇게 당시에는 시원하게 망했지만 그럼에도 레게 컨셉과 장르만큼은 제대로였다는 평과 함께 후에는 컨셉에 묻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시대를 앞서간 내지는 시대를 잘못 만난 노래로 재평가되었다. 실제로 쿤타, 스컬, 하 등의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활동 중인 현역 레게 가수들 사이에서도 레게 파티에 대한 평가는 좋은 편이다. 결국 이 음반은 한참을 지나 2016년이 되어 비트볼 레코드에서 카스트 테이프와 10인치 바이닐로 복각 발매되었다. 그것도 새로운 커버와 함께 발매되었다. 여담으로 레게 파티의 킬링 파트 부분인 기사러 이후 혀를 낼름거리는 파트는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가수라고 하는데
히트곡 중에서 59년 왕신미와 내게 사랑이 오면을 제외한 노래는 괴이하다 못해 전파송에 가깝다. 자작곡 정하나 본인의 경험담이 담긴 59년 왕신미를 보면 1절과 2절이 똑같다고 까이지언정 그렇게까지 음악적 능력이 없는 가수는 아니다. 첫 히트곡 호랑나비가 워낙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노래다 보니 이미지가 그쪽으로 굳었고 이후 발표한 곡들이 호랑나비만큼 히트를 치지 못하자 계속 비급 감성의 코믹 댄스곡으로 밀다가 망가진 경우다. 사실 레게 파티 이후로도 김은국은 월드컵용 싱글과 기존 대표곡에 신곡 한 두 곡을 추가하는 형태일지언정 꾸준히 앨범을 내고 있으니 현역 가수인 것은 사실이다. 다만 몇몇 트로트 곡들이 중장년층에게 인지도가 살짝 있는 것을 제외하면 김은국의 노래는 월드컵 시즌에도 반향을 못 일으키는 것이 현실일 뿐, 뭐 가수로서는 망가졌으나 아래 서술할 예능 부분을 보면 예능에서 성공했으니 다행일지도 모른다. 꼭 가수의 길에서 계속 인정받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 보컬 능력에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개그맨 이미지를 감안하고 보면 의외로 괜찮다는 평이 꽤 나오지만 상반되는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정찬우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형님 노래 못하신다고 종종 언급하곤 하지만 애초에 드러머로 음악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후에도 가수로서 순수하게 가창력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경우는 없었다. 다만 김은국 특유의 허스키한 중저음, 음색에 대해선 다수가 호평을 하는 편, 가창력 논란하고는 별개로 수십 년 동안 음악 물을 먹은 사람답게 가요계의 동향에 밝은 편이다. 김은국의 라디오 방송을 유심히 들어보면 흘러간 노래나 왕년의 유명 가수, 작곡가들에 대한 정보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워낙 인맥도 넓은 사람이라 요즘은 소식을 접하기 쉽지 않은 가수들의 근황을 전해주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독도로 날아간 호랑나비, 2015년 8월 26일 인순이를 제치고 남진, 송대관, 태진아에 이어 임기 3년의 가수 협회장에 당선되었다. 쇼미더머니호의 길팀의 보이비의 무대에 특별 출연하였다. 말 한마디 안 했지만 무대 출연 자체로 사람들을 열광의 도가니에 빠뜨렸다. 원샷 2016년 6월에 김은국, 바이브가 부른 원샷이라는 노래가 공개됐다. 2019년 자매제의 영구년 왕심이에 피처링하였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 컬트적인 인기를 끄는 대리운전 광고가 있다. 10시간 버전도 등장했다. 본인의 전화의복이라 생각하면 상황이 오묘하게 재미있다. 하지만 저녁 시간대 라디오를 듣고 있으면 대리운전 광고가 그렇듯 수시로 8282 광고를 해대는데 어쩌다 한두 번 들어야 재밌지. 매일매일 들이대고 그것도 훅송으로 귓속으로 전화번호를 자꾸 우겨 넣어서 꽤 고통스럽다. 뭔가 칙칙하게 술에 쩔어오는 기분이라고. 이 광고 때문에 라디오를 끄는 사람이 제법 있다. 멜로디 자체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었던 호호 아줌마의 주제가를 패러디한 듯하다. 재밌는 사실은 이 광고의 화려한 피날레는 본인의 음주운전이라고. 광고는 14년 1516년에도 라디오에서 계속 나왔다고 한다. 사실 김은국이 음주운전을 일으킨 후 이 광고는 김은국의 목소리를 삭제하고 여성 목소리로 대체해 송출되었다. 치유라거나 TTS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톤이 약간 나는 목소리였다. 이후 쥐도새도 모르게 부활했지만 송출 빈도는 갈수록 줄어들었다. 2017년에는 트위치 같은 인터넷 방송계에서 저배속부터 고배속까지 이어붙여 놓은 영상이 도네이션 영상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 이유는 그저 중독적이라서. 여러가지 배속 버전도 유튜브에 업로드되었는데 대표적으로 0.0625배속이 있다. 여기서 한술 더 뜬 0.01565배속도 있다. 2018년 대전 라디오 방송 중간 광고로 나왔으며 오사플라워의 대표 모델로 광고 출연 중이다. 김은국은 흔히 말하는 그냥 기운 자체가 웃긴 사람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다. 특유의 입담과 탁월한 예능감으로 어떤 예능에 출연해도 레전드 회차를 뽑아내는 일명 훈거신 예능 치트키. 60이 넘은 나이에도 젊은 세대들이 많이 시청하는 예능에 출연하여 엄청난 인기를 받는 것은 젊은 예능인들도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인터넷 이외에도 평가가 매우 높으며 고정 게스트 A급 대우를 받는다. 어지간해서는 상대에게 리액션을 잘 안 하는 김구라가 김은국 앞에서는 숨도 못 쉬고 폭소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래서인지 김구라가 가장 선호하는 파트너이기도 한데 김은국이 본인의 특기인 통제할 수 없는 애드리브와 4차원 개그를 늘어놓기 시작하면 김구라는 본인의 특기인 지식이나 진행에 더 몰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김은국과 마냥 대등한 위치에서 방송하는 것만도 아닌데 김은국이 예측 불허의 4차원 공격을 퍼부으면 김구라는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당한다. 그에게 비슷한 클래스하고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은 전성기 신정환 분이었다.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맥락 없이 생각나는 말을 갑자기 지르는데 그걸로 오히려 엄청 크게 터뜨린다는 데서는 일치한다. 대신 두 사람이 같은 방송에 함께 나오면 신정환이 김은국에게 많이 밀렸다. 신정환의 예능감이 떨어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둘 사이에 나이 차이, 데뷔 연차도 그렇고 주로 MC진이었던 신정환에 비해 한 두 해 동안 모든 걸 다 쏟아부는 게스트인 김은국이 예능 프로에선 더 돋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신정환의 경우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기복이 많이 갈리는 반면에 그는 어떤 게스트들과도 호흡이 잘 맞고 어느 프로그램에서도 신들린 예능감을 보여주는 편이다. 뛰어난 친화력과 재치 있는 입담이 한몫하는 것 같다. 그래도 동시 출연한 부류의 명곡에선 서브 MC에 가까웠던 신정환의 분량이
김은국보다 훨씬 더 많은 경우도 있었다. 김은국과 비슷한 스타일의 예능감을 가진 사람으로는 이계인이 있다. 특히 김은국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게스트와 방송을 해도 게스트를 살려준다는 점이다. 예능 프로그램 경험이 없는 게스트나 대선배와의 방송을 어려워하는 아이돌 후배들과 함께 출연을 할 때 이 장점이 드러나는데, 김은국이 먼저 적극적으로 대화를 걸고 리액션을 해주며 분량을 뽑아주고 후배들이 깐족대도 기분 나빠하기커녕 오히려 들이대 하며 받아주기 때문에 분위기가 쌓여지는 경우도 없다. 가끔 꼰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장난일 뿐 상대가 받아주지 못하면 깔끔하게 수긍하고 넘어가는 마무리로 시청자를 터트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황금어장 라디오 스타 김태원 편과 김경진, 김경식과 함께 나온 편. 김태원은 그를 예능계의 초능력자라고 평했다. 강호동조차 30년 동안 으아 하나만 했는데도 안 질려요 라며 대단함을 인정했을 정도. 무려 당시 10대 아이돌 가수인 현아의 섹시 콘셉트 노래에 춤을 춰주며 분위기를 살려준 적도 있는데, 다른 중년 남자 게스트에게 시켰다면 정색을 하며 끝까지 빼거나 화를 내서 통편집이 되었을 만한 장면이다. 허나 김은국이었기에 분위기를 엄청나게 띄워준 것이었다. 독특한 개그 방식 때문인지 특히 라디오스타에서 포텐셜을 폭발시켰다.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데 총합 8번으로 라스 최다 출연 게스트이기도 하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시장과 함께 게스트로 나와서도 상반된 성향을 떠나 드립을 터트리기도 했다.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김구라와 실시간 방송을 함께 하기도 하는데 예측 불허의 막드립을 보여주며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었다. 다음 팟 플레이어로 생방송을 보면 편집으로 거르지 않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데 소통도 안 놓치는 편이고 반응이 좋은 편이다. 조세호가 프로볼 참여로 뜨는데 큰 공헌을 했다. 덕분에 같이 CF를 여러 편 찍었다. 처력이 뛰어나고 특유의 입담 때문인지 인맥이 상당히 넓다. 불교, 해병대, 그리고 축구 세 가지 부분에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쪽으로 인맥이 많다. 특히 열혈 축바로 유명해서 FIFA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응원단을 이끌면서 대한축구협회장이었던 정몽준과 친분을 쌓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몽준의 각종 정치활동에도 따라하면서 보수 성향이 알려지게 된다. 정몽준과는 매우 친한 관계로 썰전에서 정몽준의 인맥에 대해 다루었을 때도 김은국이 거론이 됐었고, 김은국과 친분이 있던 김구라와의 통화에서도 그저께도 만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개인적으로도 자주 만나는 듯하다. 1997년 음주운전 사건을 일으켰을 때에도 축구 모임 회원 2명과 서초동에 위치한 단란주점에서 양주 한 병을 나눠 마시고 귀가하던 길이었다고 한다. 해병대의 경우 당시 육군보다 기간이 짧아서 그냥 별 생각 없이 갔다 온 거라는 둥하면서 마치 지원해서 입대한 것처럼 인터뷰 등에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원한 게 아니라 해병대에 무작위로 징집당해서 간 거였다. 즉 랜덤으로 당첨된 거다. 김은국의 기수인 401D는 해병대 서울 지역 징집 기수다. 예전 해병대는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 홀수짝수 기수별로 번갈아서 징집 기수와 지원 기수로 나눠져 있었다. 뜨기 전 무명 가수 시절엔 사회에서 해병대 출신들을 만나면 자기 기수를 수십 피수나 높이며 속여서 한참 선배 해병들한테도 오히려 존칭과 선배 대접을 받고 다니기도 했다는 게 해병대 커뮤니티에서 폭로된 바도 있다. 게다가 남들 다 가는 군대였는데 유독 해병대 부심을 부리며 마치 특수부대로 다녀온 것처럼 허풍을 치며 떠벌레를 해서 그에 대한 대부분 군필 남성들의 인식도 영 좋지 않다. 사실 이런 과도한 군부심으로 인한 구라호풍과 허세 부리기는 비단 김은국뿐 아니라 많은 해병대 출신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이기도 하다. 그래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김은국과 친해진 가수 이정희, 김은국의 권유에 따라 2008년에 해병대로 입대했고 군 복무를 마쳤다. 이게 인연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남자의 자격에도 출연한 바가 있으며 김은국은 리얼 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의 내레이션을 하기도 했다. 냉장고를 부탁해 덕분에 셰프 쪽에서도 연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동갑내기에 같은 왕십리 고향디기인 이연복 대가. 방송 후에도 친구라고 칭하며 절친한 모습을 보였다. 대한가수협회 전임 협회장인 태진아와도 매우 친하기로 유명하다. 태진아가 협회장을 해오다가 후임으로 협회장이 된 것이 바로 김은국이다. 미우리 새끼에서도 보듯이 김은국이 자신보다 무려 6살이나 형님인 태진아에게 깍듯이 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명한 축바이다. 그냥 축바 정도가 아니라 축구 매니아 김은국으로 정리 가능한 수준의 자타공인 축바. 유소년 때 화계초등학교에서 축구를 했었으며 연예인으로 인기를 얻고 나서부터 월드컵 때마다 항상 연예인 응원단을 조직해서 원정 응원을 해왔다. 연예인으로 인기를 얻은 게 89년이고 그 다음해인 1990 FIFA 월드컵 이탈리아 때부터 자비로 원정 응원단을 조직해 월드컵 원정 경기에 꽹과리 치면서 응원을 주도했다. 시기로 치면 붉은 악마보다도 먼저 활동한 셈. 그리고 월드컵송을 발표하는 것도 김은국이 최초라서 1995년에 이미 2002 월드컵 코리아라는 싱글을 발표했다. 이후에도 매 월컵마다 월드컵송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종종 월드컵 경기에서 관중석이 비춰질 때 그가 보이곤 했다.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네덜란드에게 0으로 참패할 때도 그가 안타까운 얼굴로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게 방송 카메라에 찍히기도 했다. 다만 그 성격이나 원조 축바라는 부심 때문인지
올드 축구팬과 현재 붉은 악마와는 매우 사이가 안 좋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오리 연예인 축구단이 국대 경기 응원의 중심에 서야 한다며 붉은 악마 지도부와 충돌하기도 했고 이때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설도 있었다. 붉은 악마 초창기인 1997년 당시 해외에서까지 붉은 악마 지도부와 충돌했다고 한다. 2002년 월드컵 때 예선전부터 응원단인 붉은 악마들을 정몽준과의 커넥션을 이용해서 홀대를 하기도 했다. 이유는 붉은 악마 측에서 리딩을 맡긴다고 했었는데도 자신을 중심에 놓지 않고 무슨 응원을 하냐고. 하여튼 이런 일로 하얀 천사라는 응원단을 따로 만들기도 했다. 잘 알려지지도 않았으며 검색하면 특정 종교 응원단 관련만 나온다. 이 때문에 붉은 악마 관련 서포터들에게도 축구와 서포터를 통하여 자기가 무슨 권력자인지 아는 위선자라고 엄청나게 비난받았으며 이후 정몽준과 정치적 공천 문제로 보도될 때 정몽준에게 굽신거리며 공천을 부탁할 인물이라고 비난받았다. 2020년대 들어서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반 당시의 축구를 그리워하는지 다소 옛날식 축구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현대 축구를 따라가려는 파울루 벤투 감독에 대해 간간히 못마땅해 하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또한 축바답게 야빠들의 덕이기도 한데 97년 LG 트윈스 홈구장으로 기획되었던 뚝섬돔 경기장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바 있다. 삭발투쟁까지 하며 축구를 죽일 거냐는 피켓을 들고 시위까지 했었으니 야구 팬에게는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다. 결국 뚝섬돔의 월드컵 개최가 무산되어 서울특별시가 신축의 발을 빼면서 어려움을 겪다. 이러한 상황 속에 IMF 사태가 터지면서 서울특별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LG그룹이 독자적으로 진행이 불가능해져 끝내 무산되었다. 2010년 6월 12일 대한민국과 그리스의 2010 남아공 월드컵 조별 예선 경기를 현지에서 관람하다 응원용 나팔 부부젤라를 불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의외로 부부젤라를 제대로 불려면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비리의 숙소에서 특훈다지에서 응원을 했다고 한다. 2010년 06월 26일 16강 진출 기념 엔드 8강 진출 기원으로 수염을 깎았다. 하지만 16강에서 바로 좌절되었으므로 이번 월드컵의 최대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면 한 명이라 할 수 있겠다. 축구에 대한 애정만큼이나 축구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서 조기 축구계의 지네딘 지단이라 불릴 정도의 실력이 있다고 한다. 실제로 김은국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학창시절 내내 학교 축구부 선수였던 엄연한 축구선수 출신이다. 아래 움짤에도 나오지만 등번호는 본인이 태어난 연도에서 따온 59번을 주로 쓴다. 결국 피파 온라인 3회 만우절 이벤트로 등장 확정. 티저 이미지에 굉장히 짜리몽땅한 실루엣이 나오자 유저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김은국의 실루엣이라는 걸 발견해냈다. 선수 실루엣 이미지 쓸 게 없어서 아무거나 쓴 거 아니냐는 걱정도 잠시. 티저 동영상이 발표되자 59번을 달고 왕십이 턴을 하는 김은국의 모습이 공개되며 유저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금카도 있는 듯하며 3일간 선수팩으로 지급된다고 한다. 우리 동네 예체능에 출연하여 자신이 왜 흔켈메라 불리는지 증명하였다. 심지어 유명 축구선수들만 갖고 있다는 스페셜 영상마저 존재할 정도. 흔켈메 스페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의 깊은 축구 사랑도 같이 느낄 수 있다. 이영표 등 한국 축구계 주요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으며 2021년 K리그 강원FC의 홈 개막전에도 참석해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다. 이때 이후에도 강원FC 경기를 많이 직관했고 2023년 7월 7일 강원FC 홍보대사로 임명됐다. 2015년 수십 년간 살았던 서초구 잠원동 집을 팔고 돌연 경기도 김포시로 이사간다. 방송국이 있는 일산 서구와 상암동에서 가까운 직주 근접성 때문에 김포로 옮긴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 가치가 어마어마한 강남 아파트를 팔고 김포 아파트를 매입해 이사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인 파격적인 결정으로 꼽힌다. 근데 하필 이사간 김포 아파트가 인조축구장 딸린 널포중앙공원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라 축구장 보고 이사했다는 썰도 있다. 아무튼 강남에서 김포로 여기주했다는 점에 호감이 이들아 더해져 김포 시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김포시 및 김포시민 축구단의 홍보대사로 임명된다. 김포시 걸포중앙공원에서 대한가수협회 주최 행사를 열기도 하였다. 김포로 이사가자마자 본인의 아파트 조기 축구회에 가입했는데 특유의 친화력으로 금세 김포 지역 인맥을 구축하였고 급기야 그 인맥 중 하나가 김은국의 이름을 내건 낙지요리집을 김포에 개업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김은국이 방송에 출연하면 그 낙지요리집이 자주 언급되며 그곳에서 식사하는 장면이 종종 나오기도 한다. 비자 문제로 딸 김주연의 미국 유학이 더 이상 불가능해지면서 기러기 생활이 청산되나 했지만 김주연이 반포에 있는 국제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또 다시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라디오스타에서는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출연했을 때 박원순의 당선 때문에 이사간 거냐는 질문을 받기도 했다. 정몽준과의 친분 그리고 보수 성향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절대 우세가 예상되던 2008년 총선 때 정몽준을 등에 업고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김은국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인터넷 각 사이트마다 비웃으면서 조소하는 여론이 돌았고 이는 김은국의 후견인 정도로 알려진 정몽준에게 정말로 손해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정몽준이 주저앉힌 듯하다. 그때 자신이 출마를 하지 못한 이유로 대표적인 친노 연예인으로 유명한 명계남을 탓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국회의원 출마를 개그로 승화시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김은국 본인은 국회의원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스스로는 모든 프로그램을 쉬어야 한다는 이유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은국이 저렇게 말하는 것도 사실 궤변이나 다름없는 게 명계남은 본인이 스스로 정계 진출 선언을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 그렇다고 내각으로 입각을 한 것도 아니고 선거 출마를 한 적도 전혀 없다. 김은국이 정계 진출의 생각이 있었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를 하고 정몽준의 지지를 부탁하면 되는 상황인데 애꿎은 명계남을 탓할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명계남이 김은국에게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는 공천권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공천을 못 받도록 방해를 한 것도 더더욱 아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출마하지 못한 주제에 남 탓이나 하는 것이다. 결국 솔직히 말하자면 김은국이 후보로 보기엔 그냥 여러모로 깜냥이 안 돼서 공천을 못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실제로 같은 연예계에서 활약하는 문성근은 낙선했지만 어쨌든 간에 부산에서 공천을 받고 선거에 출마를 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은국이 정계 진출에 관심이 있어서 정몽준의 뒷배경을 바라고 있었다면 가족들이야 반대를 했더라도 주변에서 어느 누가 방해할 사람도 없었으니 당선되든 낙선되든 간에 먼저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고 경선에 참여해서 당당하게 경쟁자들을 이기고 지지를 받아 공천을 얻어낸 뒤 선거에 출마하면 되는 거였다. 당장의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을 설득할 자신도 없었으니 공천을 받을 만한 배짱도 없었던 것이다. 그 뒤에도 2011년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에 나와서 박상원과 함께 투표를 호소하기도 했고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강대섭 후보가 출마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을 선거구에 정몽준과 함께 유세 현장에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강대섭은 결국 손학규에게 패배하면서 이른바 분당대첩의 희생양이 되고 의원 선수를 5선에서 더 추가하는데 실패하고 정계에서 은퇴해버렸다. 한편 200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정몽준에게 노무현 지지 철회를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김은국이었다고 한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하면 16대 대선 하루 전날인 2002년 12월 18일 저녁 9시 정몽준이 전격적으로 노무현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자택으로 들어가 버렸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간 극소수의 최측근에 김은국도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김은국은 문화예술특별보좌관이란 직함을 달고 선거기간 내내 정몽준을 따라다니고 있었다. 그러나 정몽준의 결정에 누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여태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다. 다만 공식적으로 자기가 주장했다고 이야기한 이는 김은국이 유일하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인물들은 대부분 아무런 말도 안 하면서 침묵하고 있다. 사실 2002년 12월 노무현 지지 철회는 정몽준의 정치적 경력을 사실상 끝장내버렸다고 해야 할 정몽준 정치 인생 최대의 패착이었다. 그대로 하루만 더 가만히 있었다면 참여정부에서 사실상 2인자의 입지를 차지하면서 차기 또는 차차기 대선주자 중에서도 명확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을 텐데 지지 철회로 그 모든 것을 날려버린 것. 게다가 후보 단일화를 지지한다더니 선거 하루 전에 뒤통수를 쳤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얻고 만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설령 정말 노무현 지지 철회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놓고 이야기를 할 리가 없다. 대체 왜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러서 자기 계파의 보스의 정치 경력을 망가뜨렸다는 걸 숨기지 못할지언정 자랑까지 하겠는가. 다만 정치인이 아닌 연예인 김은국은 앞으로의 정계 진출 계획이 없는 이상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도 없으므로 마침 예능 프로그램에도 자주 출연하는 김에 아 그거 내가 했어요 라고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삼을 수는 있는 것이다. 이 건에 있어 정몽준, 노무현 측은 지금도 침묵하지만 후보 단일화 협상을 위해서 아예 국민통합 21로 당적을 옮긴 김민석은 15년이 지난 2016년 9월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서 그때 상황을 스스로 밝혔다. 다만 노무현과의 통합을 주장했던 김민석은 당시 정몽준과 사이가 멀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몽준과 최후에 함께한 최측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마지막 선언 이전까지 김은국이 정몽준의 옆에 붙어다니면서 단일화를 파기해야 한다면서 열변을 토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2008년에 이어서 2015년 4월 15일 MBC 라디오스타에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되는데 이때는 배우 김부선과 함께 출연했다. 그런데 김부선은 2012년부터 난방비 분쟁 등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진보가 아니냐는 여론이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라디오스타 MC들은 나란히 앉아있던 김은국과 김부선에 대해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 프레임을 씌워서 놀리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장 선거 때 정몽준이 떨어지자 서울 떠나야겠다 고 해피투게더에서 말했는데 물론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2016년 진짜 서울을 떠나 경기도 김포시로 이사가는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몽준이 떨어져서 서울을 떠난 게 농담인 건 그가 박원순이랑 친분도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농담이다. 같이 라디오스타 나왔을 때 박원순이 정몽준이랑 친분이 있다고 얘기한 순간부터 태도가 돌변하며 시장님 재밌는 분이라며 박장대소를 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김은국 논란 및 사건 사고 항목에서는 MB정부에서 연예인 블랙리스트 물타기용으로 토사구팽당하였다고 나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능과 유튜브 등을 통해 꾸준히 자신의 정치 성향이 보수우파임을 드러내왔고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유세지원에 참여하였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 소속은 아니지만 공천에 불복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보수 성향의 김태호 후보를 지원하였다. 2015년 4월 15일 방영된 라디오스타에서는 추현진이 자신의 히트곡 호랑나비가 코리안 프로그레시브, 즉 진보적인 음악이라고 평가하자 나 보수인데 나 진보 아니야, 보수야, 난 진보 아니야, 보수야 라고 강조하기도 하였다. 2021년 12월 31일 공개된 구라철 영상에서 새해 일출을 같이 보고 싶은 스타를 고르라는 김구라의 질문에 박근혜를 선택했으며 새해에 받고 싶은 선물을 고르라는 다음 질문에 역시 박근혜 석방을 선택하였다. 첫 번째 질문에는 보수파라면 탄핵의 강을 이미 건넌 시점에서 박근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테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본인이 자타가 공인하는 축바이며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해 이어 치러진 재보궐선거에 여러 차례 출마하려고 했던 만큼 정치적 야망도 있었던 데다 특정인 석방보다 정권교체가 압도적인 데임에도 박근혜 석방을 선택한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장면이다. 이를 보고 우리공화당 조원진은 김은국이 자신의 친구라고 밝히며 박근혜 석방을 선택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2022년 제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이명, 김종국, 배영만, 독고영재, 조영구, 정동남, 장미화, 박일남, 송기훈, 최준용 등 다수의 연예인들과 함께 국민의힘 국민스타일社단에 참여, 전국을 순회하며 유세활동을 펼쳐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하였다. 대선 이후인 4월 8일 국민스타유세단 소속 연예인 20여 명과 함께 종로구 통이동에 위치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집무실을 찾아 윤석열 당선인과 45분간 차담회를 가졌고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의 5년이 행복할 것 같다면서 뿌듯함을 표시했으며 당선인과 함께 어퍼컷 세리머니를 하는 장면도 공개되었다. 김은국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인상은 단연 코스염이다. 데뷔 초에도 코스염을 기른 채 활동했는데 아버지께서 생전에 코스염을 기르셨고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리고자 젊은 시절부터 코스염을 길렀다고 한다. 하지만 잠깐 코스염을 닦은 적이 있는데 그게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올라간 일 때문이었다. 김은국은 한국이 16강에 가면 코스염을 밀겠다고 했으며 한국이 조 2위로 진짜 16강에 오르자 코스염을 밀었다. 그 이후 다시 코스염을 길렀다. 코스염이 워낙 강렬한 이미지였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김은국 하면 그 코스염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과거 개그가요제를 했을 때 같은 코스염 연예인들인 배철수, 배칠수 등과 같이 의기투합해서 코털스라는 밴드를 결성에 참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 코스염이 워낙 강렬해서 이젠 그 별명을 딸에게 물려주는 지경까지 갔다. 2002 FIFA 월드컵 한국 일본이 열리기 전에 월드컵 한국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한 사찰에서 무려 2,200을 드린 적이 있다. 어렸을 때는 축구선수가 꿈이었다. 1969년 화계초등학교 시절 축구부였으며 2000년 TV는 사랑을 싣고에서 당시 주장이었던 홍순만 씨를 추적하여 만났으며 지도자 선생님이었던 한은집 감독과 재회했다. 2002년 무렵 해병대 스티커를 붙인 차번호 2002번 검정색 에쿠스를 타고 다녔다는 목격담이 있다. 본의 아니게 대한민국 코미디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는데 바로 전설은 아니고 레전드인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최초 희생자가 바로 김은국. 엄밀히 말하자면 처음 방영한 몰래카메라는 인터넷에 흔히 보이는 서양 몰카처럼 어떤 깜짝 놀랄만한 상황을 세팅해놓고 출연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지켜보는 형식이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하고 속이는 형식으로 바뀌었고 김은국 편이 방송되면서 인기를 끌게 되었다. 내용은 김은국이 스케줄상 집을 나올 시간에 맞춰 김은국이 평소 지나가는 골목 근처에서 불량배들이 여자를 마구 위협하고 희롱하는 상황에서 김은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지 하는 것이었다. 평소 해병대 출신임을 강조하며 떠벌리기 좋아하던 김은국이었던지라 그래도 도움을 줄 거라고 기대했지만 김은국은 그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데도 본체만 채하고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 몰카임이 밝혀지자 김은국은 자신의 이런 비굴한 모습이 절대 방송에 나가면 안 된다며 워낙 통사정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한해서 재촬영을 해주기로 했는데 그렇다고 멋진 의인으로 180도 바꿔버리는 건 너무 조작이라서 지나갈까 말까 하고 한참 망설이던 김은국이 다가와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말리는 정도의 설정으로 타협을 받고 이 재촬영분이 방송에 나가게 된다. 이상의 내용은 당시 일반 PD의 방송 에피소드들과 후일담을 다룬 회고록 책을 통해 공개되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 내내 학교 축구부로 운동한 데다가 성인이 된 후에도 현재까지도 계속 연예인 축구단 소속 및 지역 조기 축구회 소속으로 수십 년간 매주 축구를 해와서 축구 실력 내공이 상당하고 축구 운동을 계속하다 보니 체력도 좋은 편이다. 방송에서 노인들에게 발언권을 더 줘야 한다라는 발언으로 방송 정지를 먹은 적이 있다. 나이가 들어 탈모가 생겨 가발을 착용하고 다닌다. 현재는 모자를 늘 쓰고 다닌다. 이 사람이 방송에선 가벼워 보여도 알고 보면 기러기 아빠다. 아들의 애칭은 자신의 고향인 서울 번동과 아내의 고향인 경상북도 칠곡군의 지명을 따번칠이다. 그의 딸 김주연이
2017년 7월 아이돌 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성적은 계속 하위권을 전전하였다. 과거에 숨겨진 특촬물인 반다라멤에도 주연으로 출연했다. 이분 덕분에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은 야구인이 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가인에게 센터를 공격당한 적이 있다. 한창 전성기를 누리던 1989년 당시의 인기에 편승하여 영화싸 호랑나비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흑역사가 되었다. 대한가수협회 5대 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추대로 협회장이 된 옛 협회장들과 다르게 최초로 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이기에 부담감이 크다고 한다. 2015년 8월 26일 오후 2시에 있었던 투표에서 182표 중 117표를 획득, 63표를 얻은 인순위를 누르고 제5대 대한가수협회장이 되었다. 임기는 2015년 9월 28일부터 3년, 라디오나 기타 방송 등에서 남진, 서른도 등이 밝히기를 김은국이 원로 가수들을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한다. 방송에서 회비 18만원 드립이라든지 희화화되기도 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정말 진지하게 임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협회장 기념 앨범을 제작했는데 앨범 아트가 골 때린다. 제4대 6대 불자 가수의 회장이기도 하며 포교사 자격증 소유자이기도 하다. 의외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본인도 어렸을 적 가난하게 자란 경험이 있어서 2000년부터 김은국 장학회단을 설립, 사비와 주변의 후원금을 모아서 아이들과 원로 가수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다. 원로 가수에게까지 주는 것은 원로분들에 대한 대우와 용돈 차원에서라고 한다. 구글 등의 김은국 장학재단을 검색해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온다. 기사, 다만 불교 방송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사단법인을 설립하려면 요건도 까다롭고 자본금도 많이 들어서 정식 등록된 재단은 아니라고 한다. 언니네 발관의 리더이자 보컬리스트인 이석원이 상당히 좋아한다. 본인이 공홈에 쓰는 일기에도 몇 차례 나온 적이 있는데 실제로 무가지를 낼 때 인터뷰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고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바깥에서 우연히 본 적이 있다고 한다. 두 번 모두 설레였다고 한다.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언론에 보도되고 각종 뉴스가 언론에 보도될 때 김은국의 이름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최순실의 언니 최순득이 연예인 축구단과 친분이 있다고 하였고 연예인 축구단 중 가장 유명한 것이 회오리였으니 이에 김은국은 회오리 축구단을 나온 지 10년이 되었고 최순득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관계에 대해 부인하였다. 김은국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게임 캐릭터의 별명이 흥국이다. 다른 FPS에서 HK를 이니셜이 비슷한 흥국에서 나와 별명으로 지은 것이 그대로 소녀전선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광고 사진이 김은국의 호랑나비 앨범 표지와 비슷해서 화제가 되었다. 2018년에 미투 열풍에 휘말리며 연예계 데뷔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다.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오히려 무고에 의한 피해자였음이 증명되었다. 자세한 사항은 논란 및 사건 사고 부분 참조. 2019년 5월 1일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행복한 아침에 출연해서 오랜만에 근황 및 과거 논란에 관한 이야기 등을 털어놓았다. 이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여전히 방송 커리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주로 불교 방송과 불교 TV 및 2019년에 개설한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을 뿐 지상파와 종편 출연은 여전히 뜸한 상황이다. 2023년 6월 9일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호랑나비를 네이밍으로 한 호랑나비 갤러리를 서울 중구동으로 315 1층에 개관하였다. 평소 미술작품 수집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 2023년 두 번에 걸쳐 나눔 소장전을 진행하여 수익금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 곳에 사용하기도 했다. 참고로 장남 김동현 군도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3년도 나눔 소장전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하였다.